내년 총선의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선거를 120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60년) 만에 베트남의 동남아시안게임 우승을 이끌어낸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23세 이하 축구 대표팀과 함께 통영을 찾았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제에서는 겨울철 진객으로 불리는 대고잡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1월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의 법인 이사장에게 징역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4.15 국회의원 총선거 이제 1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 첫날 경남에서는 24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는데요. 홍준표, 김태호 등 거물급 정치인들이 고향인 경남 지역에서 출마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향한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경남 16개 선거구에서는 현역 의원에 맞설 인물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고향 출마설이 돌았던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는 예상대로 고향 거창에서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지역구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경수 지사에게 득표율 10%포인트 차이로 도지사 자리를 내준 만큼 김 전 지사는 다시 시작하는 초심의 자세로 고향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우주공산이 된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지역구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엄영수 전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하면서 공석이 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당 박상웅, 무소속 신영훈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친 가운데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의 출마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일찌감치 고향 출마 가능성을 밝힌 홍 전 대표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지만 창녕에서 출마하게 될 경우 경남은 거물급 정치인들의 컴백 무대로 전국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지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정의당 여영국 후보에게 500여 표 차이로 패했던 한국당 강기윤 후보도 재도전장을 냈습니다. 17일 기준으로 창원 성산구에 한국당 강기윤, 이경임, 최응식 예비후보가 등록했습니다. 나머지 창원 지역 선거구에서도 11명의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거제에서는 예비후보 등록 첫날 경남에서 가장 많은 6명이 등록했습니다. 경남에서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김해 갑을 지역도 한국당 예비후보들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해갑 홍태용, 김해을 서종길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열었고 김해을에는 김병용 예비후보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부터 경남에서는 36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치고 총선 12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립니다. 먼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20일 전에는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고요. 90일 전에는 총선 출마 공직자는 사직을 해야 하며 국회의원은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됩니다. 2월 15일은 지자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3월 26일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고요. 4월 2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15일 대망의 마침표를 찍게 되죠. 사실 예비후보 등록 첫날은 언론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어 당내 경선을 앞두고 인지도를 높여야 하는 예비후보자들에겐 놓칠 수 없는 특별한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엔 제한적인 범위 내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는데요. 그 전에 예비후보자들은
제출 서류가 잘못됐거나 구비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길 바랍니다.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60조 3항에 따라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가 가능하고요. 본인이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 모금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 열차, 터미널 등 특정 장소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불가한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거법을 정확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유권자들은 개인 SNS에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 표명은 가능하지만 허위 사실 등 거짓 내용을 공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선거에 관해 금전이나 음식물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이나 선거운동 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이나 또는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선거구 획정이 안개 속으로 변수는 남았지만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고 국가 예산을 다루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그 뜨거운 페어플레이에 막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경남 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당 관계자와 언론사 대표가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창원의 한 체육관 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점심 등을 제공한 혐의로 모 정당 관계자 4명을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또 지난 10월에는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해 모 언론사 대표 A씨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선거 여론조사 기관이 아닌데도 지난 9월쯤 21대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의 지지 여부를 조사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남해안에는 겨울철 진객으로 불리는 대구잡이가 한창입니다. 아직은 수온이 높아 마리수가 적지만 거제 외포항은 어민들이 잡아올린 대구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거제 외포항에서 100길로 20분을 달려 도착한 거제 앞바다. 지난밤 던져놓은 그물을 끌어올리자 잡힌 물고기들이 펄떡입니다. 겨울철 진객으로 불리는 대구입니다. 거제 앞바다에서 잡히는 싱싱한 대구는 산란기인 12월부터 이듬해 1월 말까지 주로 잡힙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열흘가량 대구가 빨리 나타났지만 수온이 높아 어획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수온이 적정 수온이 안 돼가지고 아직 고기가 많이 안 오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좀 더 추워지고 수온이 적정 수온 되면 대구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갓 잡힌 대구가 향하는 곳은 위판장. 씨알 좋은 대구를 먼저 차지하려는 상인들의 눈치 싸움이 벌어집니다. 몸길이 60cm짜리 대구 한 마리는 평균 5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지금 중간 사이즈가 한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형성되고 있고요. 앞으로 물량이 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보다는 더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때 한 마리에 20만 원을 호가하던 대구지만 지금은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거제시는 위축된 대구 소비를 독려하기 위해 해마다 거제대구 수산물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대구는 고가로서 어민 소득 창출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구를 전국에 알려서 소비 촉진과 함께 어민 소득증대에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는 21일 열리는 대구 수산물 축제에서는 대구를 저렴하게 판매할 뿐만 아니라 대구탕과 대구찜 등 다양한 요리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현장만 골라서 찾아가보는 온라인 콘텐츠 뉴스토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베트남의 영웅이죠. 박항서 베트남 U23 국가대표팀 감독을 만나고 왔습니다.
더운 날씨의 베트남에서 추운 통영으로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베트남 국민들이 베트남 대통령은 몰라도 이 사람은 다 안다고 하는데요. 바로 베트남의 영웅, 베트남의 아이돌, 박항서 베트남 국가대표 감독입니다. 지난 10일 60년 만에 동남 아시안 게임에서 정상에 오르는 영광으로 베트남의 영웅이 된 박항서 감독과 베트남 23세 이하 축구 국가대표팀이 통영을 찾았습니다. 보통 동계 전지훈련은 날씨가 따뜻한 곳으로 가기 마련인데요. 기온이 23도씨를 웃도는 베트남에서 국가대표팀은 왜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운 한국으로 전지훈련을 왔을까요? 훈련 적합지로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추위 날씨인데 이렇게 왔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시기는 시게임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우리 선수들이 부상 선수도 좀 있고 또 지금 체력 회복을 해야 되고 재충전을 해야 될 시기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감독인 제가 있는 곳이 여러 가지 언어도 그렇고 제가 도움을 많이 받을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하게 됐고 휴식을 위해 통영을 찾았다는 베트남 국가대표팀. 박 감독과 대표팀 선수들은 22일까지 이곳 통영에 머물게 되는데요. Tôi nghĩ rằng thời gian này là một thời gian mà toàn đội cần phải hồi phục lại thể lực của mình sau một cái giải đấu SEA Games mà trải qua những trận đấu rất là khắc nghiệt. Và chúng tôi cần phải hồi phục sớm nhất để có thể hướng tới một giải đấu U23 châu Á một cách tốt nhất. 박항서 감독은 통영까지 찾아와 준 베트남 팬들에게도 감사를 전하며 한 명 한 명 사인도 해주고 사진까지 찍어주는 훈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훈련과 휴식을 함께한다는 대표팀. 내년 1월 태국에서 열리는 2020 AFC U23 챔피언십을 위해 전지훈련에 돌입합니다. 특히 이 대회는 2020 도쿄올림픽을 향한 도쿄행 티켓이 걸려있는 준비 기간이기도 하죠. 저는 여기 제 조국이지만 많기 때문에 또 제가 베트남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는 대한민국의 대표팀 자리에 저한테 요청도 오지도 않겠지만 요청이 온다 그래도 생각도 없고 욕심도 없고 탐할 생각이 없습니다.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또 재계약을 했고 앞으로도 2년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축구 인생은 베트남에서 끝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축구 인생은 베트남이 마지막이라는 박항서 감독. 내년에 열릴 도쿄올림픽에서 꼭 만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베트남 골레!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베트남의 영웅 박항서 감독을 내년 올림픽에서도 만날 수 있도록 늘 응원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방송을 구독하시면 우리 지역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1월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의 법인 이사장에게 징역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 송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손 씨가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자금을 횡령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 병원을 운영하면서 소방 관련 계획과 점검 등을 제대로 받지 않아 큰 인명피해를 낸 점에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학교 안 방화 셔터 사고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서홍이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학교 안전사고로 눈물 지는 국민이 없도록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한 우리 서홍이를 살려주세요란 제목으로 글을 올린 어머니는 제일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홍이는 심각한 뇌 손상으로 매일 강직으로 몸과 뼈가 틀어지고 의식마저 없어 기적만을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은 치료비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피해를 본 국민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문제를 바꿔달라고 청원했습니다. 한편 서홍이의 안타까운 상황과 관련해 경남도 의원들이 경남도 교육청에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김경수 도의원을 비롯해 장종하, 박준호, 손덕상, 김호대, 이종호 도의원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안전법으로 인해 서홍이 부모님은 한 달에 500여만 원에 이르는 간병비 등을 모두 부담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교육청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학교 내 방화 셔터 사고 피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률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TF팀을 구성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있지만 서홍이의 사례처럼 치료비를 제외한 피해 학생의 부담 비용을 해결하지 못하는 안전사고보상의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한국GM 비정규직 해고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카허카잼 사장을 만나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시의회 GM 비정규직 고용보장특별위원회 민주당 의원단이 17일 허성무 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 11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노동계가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단과 가진 첫 GM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요구한 내용이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사나 대입제도 개선 연구단은 17일 2028년 대입제도 개선안을 제출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유은혜 교육부총리와 김승환 시도교육감 협의회장, 박종훈 연구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포럼에서 연구단은 대입제도를 단순화하고 전형을 고교 교육과정이 끝나는 12월로 제한했습니다. 또 현행 수능을 5단계 절대평가로 바꿔 1년에 2번 치르는 안도 제시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2028년 대입제도 보완을 위해 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남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의 연구 개발 등을 지원하는 한국자동차연구원 동남본부가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창원시는 17일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허성무 시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원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동남본부는 자동차 관련 미래 기술을 연구하고 인력 등을 양성하는 곳으로 지난 7월 창원시와 경남도, 한국자동차연구원 등의 업무 협약으로 설립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수요일부터는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거창 영하 2도, 합천 영하 1도로 출발하겠고 낮에는 창원 10도, 창녕 8도에 머물겠는데요. 여기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를 더 끌어내리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주말로 갈수록 더 추워지겠는데요.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동쪽 해안에는 대체로 흐리고 빗방울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빨래와 세차하기 좋겠지만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이럴 때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